서 변호사님, 네.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비선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석 전 하우징 기술 대표죠. 그리고 2006년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낙선했습니다만은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인데 16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재명으로서도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구속이 딱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날 네. 밤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영장 부장 판사가 이민수 부장인데 예. 이민수 예. 상당히 서울대 제 4년 후배인데요. 예. 아무튼 근데 정치 색깔이 없어요. 좀 무색무취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칙주의자죠. 그래서 근데 판단을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예. 근데 김인섭 씨하고 동업자가 있거든요. 김진성이라고 우리 몇 번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예. 그 사람은 구속영장이 좀 기각이 됐었죠. 김진성 예. 이자는 실제 지가 받아간 거는 7천만 원이에요. 업체 입찰 있잖아. 신문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몇 번 전화해가지고 위정해달라고 좀 부탁해가지고 위정 있잖아요. 위증이죠. 요건 이제 혐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가 받아간 건 7천이고 나머지는 김인섭이가 받아오는데 30억 받아오는데 자기가 이제 가담한 거거든 공범자로.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 소명이 되고 도망갈 염려 없으니까 이제 영장이 기각됐는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이해가 되는 게 김인섭이 쫄병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쫄다구죠. 네. 매일 김인섭이 구속될 때 면회가 가지고 네. 심부름하던. 그런데 이제 김인섭이가 몸통이잖아. 그래서 이자가 구속이 돼야 된다. 이자까지 기각되면 수사가 늘어지거든요. 다들 걱정들 많이 했죠.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영장이 발부됐고요. 이게 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보면 돼요. 아, 그래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구속 김인섭이가.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크죠. 백현동에 치명적으로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예. 스모킹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으로 금요일마다 2주마다 재판 받잖아요. 예. 거기 김문기 몰랐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현동이 4단계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김인섭이 영장에 보면 백현동의 4단계는 국토부하고는 관계없고 김인섭 로비로. 결국은 근데 김인섭이가 알선해가지고 예. 따라서 4단계 상향된 거다. 이게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네. 이 말은 이재명이 선거법에 100만 원만 넣으면 다 날라가잖아요. 예. 저는 그 점에서 김인섭의 구속은 이재명이 선거법에 치명타고. 예. 첫째 의미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이제 김인섭이 거기에 영장에 보면 제명이 알선수재입니다. 알선수재죠. 알선이라는 게 뭐냐? 알선이라는 거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알선했느냐? 거기에 정진상,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이재명이가 왜냐하면 이게 권한은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알선에는 권한 있는 사람한테 알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김인섭의 제명이 알선 수재인데 그 알선은 누구냐? 바로 이게 이재명의 직무라는 거죠. 1억 갖고는 1억 갖고는 시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진상은 참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알선 내용이 다 나타나는 제명 있잖아. 예. 그게 두 번째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이재명의 척근은 김현지 빼고는 이제 다 사부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의 다 구속됐어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야, 옛날에 코끼리 감독 김응용 감독 있잖아요. 예. 김응용. 예. 우리 옛날에 햇대 타이거즈 기아 있잖아. 예. 김응용. 예. 이분이 옛날에 막 감독할 때 보니까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이종범 있잖아요. 예. 선동열이 다 가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랬잖아. 예. 지금 이게 보세요. 이재명의 척근 이제 다 갔습니다. 예. 제일 원조 오리지널 척근 김인섭이 구속. 그러네. 그 다음에 관우라고 불린 두 번째 척근 정진상이 구속. 예. 300번 통화해 둘이. 그 다음에 장비라고 불린 유동규도 구속됐지. 구속이죠. 그 다음에 김용이 있잖아. 의원 중에 최측근 구속돼 있지. 예.
그다음에 부지사 측근 이화영이 구속돼 있죠. 예. 그다음에 배소연은 지금 재판 중에 있죠. 물론 이제 그 빌딩 4개 있잖아, 아파트. 예. 그 4개는 수사를 아직 중이지만 카드 때문에 이게 재판 중에 있죠. 예. 배소연도 재판 중. 그다음에 부인도 수사 중. 그다음에 아들도 지금 기소 의견 가 있고 지금 이제 김현지 하나 남았거든. 예. 김현지. 김현지는 이제 뭐 그 배소연한테 컴퓨터 없애라. 내가 새로 사줄게. 예. 이런 데 증거인멸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경선할 때 2억 8천을 현금으로 입금시킨 게 김현지하고 배소연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김인섭이 구속으로서 진짜 이재명의 측근들은 저는 이제 구속됐다. 이런 데 그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 그렇습니다. 이순희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청자들이 서 변호사님의 팩트는 정확하고 잼나다, 재미있다 그렇게 반응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팩트는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채널 A 나가고요.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 뭐 TV조선, 오늘 또 이 라디오 교통방송 네. 다 나가는데 제가 이제 똑같이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민원연 있잖아요. 네. 민원연에서 그 제 방송은 그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저속으로 그러니까. 저속으로 그 이어폰을 귀에 끼고 다 모니터를 합니다. 잡아내려고. 저놈 이게 하나만 틀리라. 그럼 방송국에서 매장시킬 텐데 하나만 틀리라. 근데 제가 이제 그 2016년부터 YT에서 방송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 한 번도 방송 심의 징계를 안 먹었어요. 어. 문재인 5년 동안 문재인이 이놈 진짜 잡아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떠들었고 이재명이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 예. 근데 한 번도 징계 안 먹었어요. 팩트가 틀리면 딱 그렇죠. 징계를 하는데 평가나 의견은 징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게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종편에서는 욕설 안 하죠. 예. 뭐 유튜브에서는 조금 이게 그 나쁜 놈 뭐 이렇게 해도 그는 이게 또 징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인섭이를 구속했으면은 결국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인허가권자, 결재권자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김인섭 다음에는 뭐 정진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아, 구속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불러다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김인섭이가요. 예. 그 이제 돈이 2가지로 추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바울 사장이 백현동에서 번 돈이 한 3,200억 되거든요. 근데 그 돈도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로 날라버렸다고 그래요? 어디로 갔죠? 그 3천원. 그거는 이제 그 이재명 측에는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왜냐하면 이게 정바울 사장이 김인섭하고 재판하고 조폭 협박 당하면서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정바울 사장도 거지 아닙니까? 예. 돈이 없었거든요. 이걸로 이게 한 방에 그냥 인생 역전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압수수색 당하면 돈이 압류될 수 있잖아. 어디다, 지금 정바울도 피의자입니다. 어디다 짱박아도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김경률 회계사가 봐도 이 회사는 지금 거의 자본 잠식이거든요. 예, 그렇다고요. 아시아 디벨로퍼가. 예, 자본 잠식이라고. 아마 이제 뭐 첫째는 이제 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압류에 대비해가지고 돈을 좀 빼돌린 게 아닌가. 뭐 이런 데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추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바울 사장도 좀 문제는 있지. 왜냐하면 김인섭이한테 원래 50% 주기로 했거든.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말이 틀리잖아. 자기가 사업했으면요 10원도 못 법니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절대 정바울이한테 허가 안 줍니다. 줄 리가 없죠. 왜 줘요? 정바울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자기가 유동규 있잖아.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하고 이게 손잡고 민간 합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임대주택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네. 2단계만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재명이가 다 거부한 거예요. 아니 임대주택 짓겠다고 2단계만 올려달라는데 그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이 하잖아. 네. 이걸 거부한 거예요. 정바울이가 혼자 할 때는. 근데 갑자기 안 되니까 그래서 허가방 김인섭이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50% 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50% 줘야지. 안 주잖아요. 그것도 이게 정바울 사람도 문제는 있는 거지. 50%안 줬잖아요. 70억인가 주고 먹고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판사가 조정한 거죠. 예. 근데 그때 김인섭이가 구속이 됐거든요. 빗물 모아놨는 빗물 저류소 공사 있잖아. 예. 또 돈을 받아먹은 거예요. 구속됐는데. 근데 김인섭이 변호인이 누구냐? 김인섭이 변호인이. 또 그러니까요. 이게 송트남 형이에요.
송영길이 친형인데요. 송영길이 송영천이라고. 두채형이 두채형. 네, 송영천이. 이분은 이게 광주 제1고 출신입니다. 이것도 인맥이 많아. 광주 제1고 노가 당국대학교 노가 판사하다 놓은 게 송태남의 두채형인데 그 변호사가 이게 법정에서 어디 영장 실질심사 할 때 뭐라 하냐면 야 김인섭이는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로비해가지고 우리가 4단계를 올리냐 구속돼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또 사기를 치더라고. 근데 김인섭이가 구속되기 전에 이미 4단계는 올리적으로 결정이 끝난 거예요. 나중에는 실무적인 것 남은 거죠. 이미 구속되기 전에 로비로 끝났고요. 4단계는. 그리고 이게 면회도 정지사위가 갔고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매일 면회 가가지고 말을 듣고 로비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10%밖에 안 된 거예요. 임대주택도. 그 다음에 그때 유동규 씨도 이제 눈치가 있잖아. 야, 이거는 이게 우리 인섭형이 50% 먹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50 뺏어오면 김인섭 몫이 없잖아. 그래서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직원한테 압력을 넣어서 우리 빠져. 민간인 다 줘. 정바울하고 김인섭. 이게 감사원 감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상당히 커지고 이 김인섭이가 진짜 뻔뻔하기는 뻔뻔하더만요. 김인섭이는 오늘 제가 화면 그 봤더니 옛날에 정지상이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야 내가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비했더니 300번이야. 300번이 옛날에 나왔죠. 118번이라 했는데 300번 넣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김인섭이 난 그 사람 연락도 안 돼. 근데 어디 간 게 놓습니까 지금? 안동에 2016년에 동행한 거고 2008년에도 이재명이가 분당 갑에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그때도 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010년이라든가 2018년 그 선거 때도 후원금 모금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김인섭.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안동이면 고향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바로 아니 그때 한 번도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지금까지 아니 김인섭이가 횟집을 하는데 성남시청에서 2.2km가 떨어져 있어요. 횟집 하는데 나로도 횟집입니다. 왜? 고흥의 나로 호도 있잖아. 우리 우주 비행선. 나로. 근데 그때 2015년, 14년에 성남시 공무원들 있죠. 거기 가갈 카드 쓴 게 1년에 법인카드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허가방이라서 계속 이재명 척하고 매일 연락이 되는데 어떻게 연락도 끊겨가지고 모른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결국 이 김인섭 씨는 최근에까지 30억 아까 70억 중에 절반이었거든요. 그게 결국 이재명하고 끈끈하게 정지상을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인허가 해주면서 돈도 받고 이렇게 같이 뭐 자금 이쪽에 역할을 상당히 한 거예요. 오늘 동아일보인가 보도를 보니까 김민섭 씨는 그 깜방에 있을 때도 아까 그 빗물 뭐 그거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도 정바울한테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또 받았다네요. 변호사비다 또 뭐 생활비다 뭐다 해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77억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김인섭이가 과연 입을 정진상이나 김용처럼 봉하고 있을까? 이제 김인섭이 본격 수사에 김인섭이를 상대로 해서 검찰에서 쪼아댈 텐데 김인섭이는 좀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사람들하고도 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화영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소문도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김인섭이가 이제 다 불어버리면은 이건 끝나는 거죠. 뭐 이재명은 더 이상 버티고 자실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이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4명이 있거든요. 예. 4명이 그게 바로 이제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만배, 이화영 4명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김인섭이가 원조 이재명 파거든요. 그렇죠. 김인섭이가 이게 구속도 많이 돼봤고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런 사람. 김인섭이는 쉽게 안 열 겁니다. 근데 정바울 사장이 열고 있어요. 정바울 사장이 자료를 갖다 주면서 좀 열고 있거든요. 근데 돈은 자기는 빼돌려놨고 어떻게 수사협조해서 막아보려고 꼭 이 김만배 씨하고 같은 행태를 좀 보이는데 정바울 사장이
아마 로비 쪽으로는 불지 모르죠. 돈은 자기가 뭐 빼돌려놨더라도 예. 자기도 3천억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수사에 협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김인섭이는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정바울 사장이 백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이제 백현동을 알거든요. 초창기에 같이 알려 했으니까 유동규 씨가 열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 아마 이제 지금 4명 중에는 가장 약한 고리는 이화영이 맞아요. 예. 이화영이가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2개 추가 기소됐어요. 저번 주에 추가 기소된 게 또 쌍방울이 그 공천은금으로 1억 있잖아요. 1억 준 거. 이게 추가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외국환 관리법. 쌍방울이 북한에 준 거 있잖아. 예. 이게 경기도 돈 대납이 맞거든요. 500만 불이. 예. 그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이 북한 방문 대가로 준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쌍방울이 외화를 밀반출한 거 있잖아. 북한에 준 거. 이게 이화영이가 공범이다. 이래가 이화영이를 외국환 관리법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6개월씩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구속 기간이. 예.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은 지금 상당히 그 절박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부인이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이 그 30년 내연관계 여자가 자꾸 재판에서 내가 썼다 카드는 내가 썼다 이렇게 하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이중으로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떤 내연녀가 지가 다 썼다고 하니까 그것도 열받고 자꾸 이게 이런 식으로 부인해가지고 이화영이 형량만 올라가는 거예요 검찰에. 그냥 이게 검찰에 자백하고 유동규처럼 다 협조하면 기소 안 될 것도 예. 계속 기소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이 지금 이게 그 계속 다 불이 된다. 이재명 감사 좀 안 된다고 지금 난리고. 그리고 이게 오늘도 또 보도는 어찌 않습니까? 변호인단이 반쪽이 쪼개지가 난리라니까. 현근택이는 강제 해임당가지고 뭐 어디 잠수 탔는지 현근택이는 완전히 해임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변호인단도 두 쪽이 나가지고 내분에 지금 이게 심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이화영이가 마음이 상당히 그 괴로울 겁니다. 그 쌍방울의 김성태는 계속 형님 우리 차선책이라도 찾읍시다. 형님 우리가 다 죽습니다. 김성태는 이러고 있지. 변호인단은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두 조각 나 있지. 또 이게 내연녀하고 부인하고 싸우면서 또 서로 이래야 된다 싸우고 있지. 이화영이는 이렇게 계속 추가는 뜨지 미치는 거죠. 아마 이게 제가 보기 이화영이가 제일 약한 고리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김인섭 씨는 지금 77억 오고 한바식당 그게 한 5억 되는 모양이에요. 그 사업권이. 만약에 김인섭 씨가 이 사람도 나이 좀 먹고 그랬었는데 형량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거 받아갖고 내가 쓴 게 아니고 이재명 거기 선거에 다 썼다. 경선 자금에 쓰고 또 뭐 저쪽에 송영길 그 전당대회 그때도 좀 보냈다 하면은 경감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게 뭐 5년이죠 뭐. 제가 보기 딱 보면 그냥 5년입니다. 알선 수재 한 70억이면 보통이 한 2, 30억 하면 3년이고요. 알선 수재는 공무원 뇌물은 아니에요.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 예. 이재명 쟤는 예. 정지상이나. 근데 알선 수재는 이제 그 형량은 5년이기 때문에 높진 않아요. 근데 액수가 워낙 많아서 아마 이제 자백을 안 하고 이러면요. 보통 이그 법정 최고형이랍니다. 이걸 5년이 하니까 예. 보통 이게 한 4, 5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 협조한다 해서 과연 이게 감면이 될까요? 지금 이게 판사들이 또 검사하고 틀립니다. 이 말은 이게 이정건 씨 검사가 3년을 구형했잖아. 3년을 구형하면 보통은 징역 1년 6개월에 1년 나옵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나옵니다. 구형량에. 근데 요즘 판사들이 원칙으로 가잖아. 야, 검사의 구형은 숫자에 불과해. 검사 3년 구형한데도 판사가 4년 6개월 때려버렸잖아. 그러죠. 이정건. 예. 제가 보기에 이정건이 받은 돈이 딱이 그 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정건이가 바로 알선 수재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자금하고 이정건이도 공무원은 아니잖아. 예. 민간인이잖아. 예. 그럼 이게 김인섭이 딱 형량 갖다 대 보면 뭐 비디오죠. 이정건이가 4년 6개월이면 김인섭이 5년이다. 그러면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갖고 이제는 뭐 사면 초과네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김인섭 씨가 입을 열게 되면은 뭐 이재명이가 백현동 특혜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법 재판에도 뭐
거의 결정타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들이 다 드러나는데 뭐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이 로비로 특혜를 줬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꼼짝 말하죠. 뭐 입 안 열어도 이게 뭐 치명타인데 예, 그렇죠. 입만 열어주면 예. 김인섭 씨가 이제 입만 열어주면 금상첨화죠. 어려운 말로. 근데 그 송영길이 형이 변호인인데 송영길이 형이 변호인이잖아. 예. 그 형이 좀 변호인이 사건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이게 송영길이 형이 좀 바쁠 것 같아요. 송영길도 변호해야 되고 지금 이게 뭐 김인섭도 변호해야 되고 이제 또 일거리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구속되고 또 뭐 하는 의원들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불구속이더라도 그 사람들도 변호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이 생겼네요. 그 송영길이 형이 변호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입단속을 하겠죠. 변호사들이 그러겠네요. 이제 그 유일하게 그 녹음이 안 되고 마음대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변호사입니다. 예. 그 접견이 자유롭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송영길이 형이니까 김현섭이 달래겠죠. 당신에게 뭐 알선수재인데 많이 살면 5년이다 5년. 예. 근데 분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불어봤자 3, 4년이고 판사가 더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협박하겠지. 그래서 저는 뭐 쉽게는 안 열지만 그렇지만 이게 여러 증거나 정황이요. 이미 정바울 사장이 다 갖다 줬기 때문에 뭐 백현동은 빠져나기 어렵다. 제가 이게 처음 사건 터질 때 그때 비유를 했잖아요. 대장동은 이게 완전히 뭐 도굴이 다 돼가지고 따져보면 이게 무덤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 옆에 우리 방송국 옆에 선릉 있잖아요. 어. 선릉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다 도굴 해가지고 성종의 무덤이거든요. 네. 성종의 그 무덤 그 뼈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많아요. 일본이 다 도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백제의 그 문영왕. 문영왕릉 네. 또는 이게 경제 천마총 있잖아. 네. 이건 도굴이 안 된 거는 막 놓으니까 근관이나 보물이 쏟아지라는. 따라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제가 백현동하고 위례 있잖아. 위례. 이거는 이제 정자동이나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도굴이 안 된 이걸 이제 검찰 용어로는 손을 안 탔다 그럽니다. 예. 손을 안 탔다. 예. 옛날에 대장동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오히려 조작해가지고 전부 이게 유동규 주범으로 이게 다 바꿔놨잖아요. 이 손을 많이 탄 거거든요. 예. 오히려 손을 안 탔기 때문에 백현동이나 위례가 훨씬 이게 이재명한테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